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지금 당장 사야 한다. 왜 지금 당장 사야 할지. 1천조 투자 잭팟과 함께 삼성도 투자하고 애플도 투자하고, 자, 심지어 워렌 버핏이 인수 임박한 천연가스 대장주는 무엇일지,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러시아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죠. 천연가스 관련된 수혜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그 중에 또 새로운 대장주가 무엇이 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장의 천조 투자 잭팟, 천조에 대한 투자 기대감은 무엇인가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장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어떠한 뉴스가 나왔느냐 보니까, 자, 글로벌 ESG 채권 시장 규모가 1천조로서 지금 투자 ESG 투자가 2015년도 대비해서 20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채권이란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그냥 돈을 빌려주고 이제 차용증 같은 거를 받는 거죠. 어쨌든 ESG에 대한 채권으로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게 천조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즉 이 20배 정도가 성장할 정도로 현재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 ESG 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다라고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ESG가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까 생각을 해요. 좀 설명 좀 드리면은 우리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여기에 관련되는 약자를 그냥 앞에 따가지고 ESG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고 있는 이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이제는 기업이 재무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다. 이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지배구조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투명한 경영활동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지속 발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ESG 경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ESG 경영이 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지만 대충 그런 의미다 좀 알고 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이제 천조 규모라 했잖아요. 실제로 ESG 투자가 이제 2015년 대비 20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ESG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ESG를 이제 안 하면 투자도 못 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뭘 계속해서 하느냐고 하면은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ESG 경영하는 게 사실상에 왜 중요하냐라고 봤더니, 이게 지금 과거에도 보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ESG A등급 획득했다고 해서 13%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M&A 앞두고 ESG 위원회 구축에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ESG 경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ESG가 어떠한 의미라는 것은 신경을 쓸 이유는 없지만, 이 ESG가 ESG 사업에 대한 기대감, ESG 경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ESG 기업들이 투자라든지 성장하기 위해서 ESG 경영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권고가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 ESG에 대한 ESG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천조 규모보다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ESG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상에 이걸 보세요. 이거 보면은 아까 했으면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라 했어요. 지배구조에서 이사회, 임원보수, 정치 후원, 기타 지배구조,
여기서 관련주가 생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상에 뭐 이사회가 뭐 사회적으로 고용평등, 고용다양화, 뭐 인권, 노동, 테러, 억압 이거 가지고도 관련 수혜를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사실상의 ESG에서 우리가 관련주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환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 청정기술 관련된 관련주라든지 기후변화 관련된 탄소 배출, 탄소 중립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그린빌딩, 스마트 성장, 환경오염 및 유독물질 배출, 천연자원, 농업 등 뭐예요? 환경 쪽으로만이 우리가 사실상에 뭘 노려볼 수 있다? 이 ESG 관련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상에 환경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 말고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ESG 관련돼서 보면은 사실상 친환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이런 지금 보면 뭐 사회적인 경영 지배구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때 NI솔루션도 급등했던 게 A등급 뭐 받았다는 게 뭐 이거는 뭐 전체적인 평가였고 얘는 뭐 위원회 구축이라는 것도 뭐 아직은 뭐 나온 건 없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결국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기업들이 행보를 봤을 때도 뭐 한다? 친환경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뭐 개명 열풍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보면은 또 뭐예요? 롯데제과 같은 경우도 친환경 뭐 한다? ESG 강화한다. ESG를 강화하겠다. 결국에 뭐 친환경이다. 그래서 아까 삼성 애플도 투자한다 했는데 뭐라 했어? 삼성 애플 같은 경우도 친환경 제품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기업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기업들이 뭐 ESG 경영 강화에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ESG 경영 강화의 채용 시장에서도 뭐가 불어요? 친환경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고요? 친환경 에너지 소재 등 연구개발 확대와 신사업 추진 위한 경력사원을 모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사실상에 이거는 뭐 우리가 당장에 보이는 게 이 고용평등, 고용 다양화, 인권, 노동, 테러, 억압 등 이거는 ESG 경영이라고 해서 사실상의 이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배구조도 이사회, 임원보수, 정치 후원, 기타 지배구조 등 이것도 눈으로 뭐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거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 부분이라든지 지배구조라는 부분이라든지. 하지만 ESG 경영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고 확실한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환경이라는 환경. 친환경. 얼마나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친환경 정책을 하고 있는지, 친환경 뭐 이런 것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뭡니까? 눈에 확연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고용평등은 이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가가지고 뭐 직접 내가 이 평등, 이 고용적인 부분에서 불평등을 당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평등했다 안 했다 말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대부분 하는 게 뭐다? 모든 기업들이 친환경이라는 거예요. 친환경.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ESG 투자에 따른 반사이익과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다? 친환경이다. 친환경. 그래서 이 친환경 쪽으로 조금 알아봤더니 이 친환경 쪽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봤더니 우리가 뭐까지 보면 좋냐고 하면은 사실 ESG도 친환경까지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가 많습니까? 친환경도 탄소 중립을 위한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당장 뭐가 있어요? 당장 여기 뭐 비스킷 플라스틱 뭐 용기 뭐 없앤다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친환경 재활용 금속 폐어망 스마트폰 소재로 쓴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친환경 환경 제품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모든 것들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봤더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뭡니까? 자, ESG에 대한 투자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탄소 배출권보다 우리가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 그린플레이션. 이게 뉴스가 작년에도 계속 나오던 건데 지금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그린플레이션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ESG 투자가 계속해서 더 이제 가파라지고 더 많은 투자가 이어지게 될수록 그린플레이션이라는 효과 이게 뭐냐고 하면 나오죠.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모든 기업들이 아까 뭐라 했어요? 모든 기업들이 ESG에 대한 이 투자, ESG 경영에 대한 이 투자로서 친환경, 이 친환경이 친환경 투자가 대폭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은 결국 뭐다? 그린플레이션이다. 뭐 때문에?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제가 아까 뭘 사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던 게 천연가스 대장주라고 했죠. 이 원자재라고 하면 천연가스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분명히 저는 지금 왜 천연가스라고 해놓고 왜 그린플레이션 뭐 계속 말도 안 되는 ESG까지 갔다가 그린플레이션까지 갔다가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탄소 중립까지 간다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어진 게 그린플레이션입니다. 그럼 그린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이제 뭡니까? 계속해서 더 가파른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린플레이션이 결과적으로 가지고 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린플레이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자, 뭐라고 합니까? 그린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뭐한다? 천연가스가 상승한다. 그래서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공행진.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대성에너지와 GSE도 전날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때도 역시 뭐였습니까? 가스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뭐 때문에? 그린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린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주는 천연가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뭡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또 계속 상승했어요. 왜 상승했어요? 왜 상승했냐고 하면은, 자, 미국의 천연가스 13년 만에 최고치, 국내 가스주 강세. 왜입니까? 우리 최근에 자는 러시아발 리스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발 리스크로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ESG 시장에 대한 이 아까 엄청난 투자가 이어진다 했죠. 여기서 결과적으로 반사이익을 받는 건 뭐다? 그린플레이션이다. 그린플레이션이 이게 뭐가 된다? 심화가 되면 될수록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최근에 플러스 뭐합니까? 러시아발 리스크로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천연가스 그럼 천연가스 수혜주로서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뭡니까?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뭐 1승, 뭐 이런 종목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올라간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면 애초에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볼 게 뭐냐고 하면은, 자, 그린플레이션이 심화가 됐어.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연가스 가격을 내리기 위한 어떤 모션이 나와줘야겠죠. 근데 최근엔 여기다 또 뭐까지 더해졌습니까? 러시아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뭐합니까? 천연가스가 미친놈 마냥 날아가고 있거든요. 천연가스 가격이 미친놈 마냥 치솟고 있죠. 그럼 이 가격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고 하면 어떠한 정부 정책이 나와줘요. 정책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그린플레이션은 심화가 될 것이고 저는 계속 심화가 될 것이고, ESG 시장에 대한 이 성장이 더 커질수록 그리고 이제 러시아발 리스크까지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대안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뭐냐고 하면은, 이 천연가스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말로 싼 가격에 조금 이제 싼 가격에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가 있습니까? 세일가스라는 게 있어요. 세일가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세일가스가 오랜 세월 동안 보면은 세일가스가 뭐 어쨌든 매장되어 있는 가스로서 전통적인 가스전과는 다른 안만층을 채취하기 때문에 비전통 뭐라고 해요? 천연가스라고 불린다고 하죠.
근데 이 세일가스가 지금, 그럼 이 세일가스가 지금에서도 뭐 계속해서 뭐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세일가스가 뜨냐라고 묻는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세일가스가 뜨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거는 세일가스에 대한 제재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왜? 보면 뭐라 합니까? 자, 원래도 미국이 뭐래? 무엇보다 세일가스 혁명을 통해서 미국은 에너지 자금이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일가스를 통한 에너지 자금이 가능했던 국가예요. 근데 오바마는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금지했던 원유의 수출 금지도 해제하면서 당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대로 가면 2024년 이전에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근데 여기서 이 초를 쳐버린 게 누굽니까? 바이든이죠, 바이든. 그런데 금년 초 바이든이 뭐한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세일가스 산업에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작년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은 석유 산업으로서 빠져나올 것이라 말하면서 세일가스 산업을 고사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서 취임하자마자 첫날부터 세일가스 산업을 죽이는 일련의 정책에 착수했습니다. 저 취임 첫날 캐나다로부터 미국을 관통해 뭐 하면서 승인 취소하고 채굴 금지하고 뭐 하면서 어쨌든 뭐합니까? 바이든이 했던 게 뭐합니까? 세일가스 업체들의 금융권 지원을 끊기면 정확하게 어려우면서 이 금융권 지원을 끊고 대출을 줄이고 뭐 쭉쭉쭉쭉 하면서 뭐한다? 바이든이 했던 게,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게 세일가스 주기요. 이 세일가스가 사실 탄소 배출 뭐 이런 이 지구온난화, 세일가스가 사실 이게 환경 파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뭐 어쨌든 해결할 수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세일가스 죽이기입니다, 죽이기.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뭐 하냐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보면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지금 되고 있는 게 미운오리된 세일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뉴스가 나온 게 뭡니까? 올해 초에도 세일가스 이제 주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보면은 뭐라고요? 규제 도입 우려로 세일 업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고, 세일가스 오일 리쇼링 전략 핵심이고, 국제 유가 전망도 우호적.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막 상승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이 대안으로는 지금 세일가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은 뭐다? 세일가스를 오히려 미국에서도 보는 게, 세일가스는 이 주어에 저평가되어 있는 주축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ESG 투자에 따른 이 뭐 어떤 거 투자에 따른 이 뭐예요? 그린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여기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한다? 세일가스에 대한 규제는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될 수밖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대책이 나와줘야겠죠. 그러면서 뭐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치솟는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분명하게 이게 러시아발 리스크가 됐던, 앞으로 ESG에 따른 이 뭡니까? 이 천연가스 폭등에 따른 뭐 이슈가 됐던, 따른 이 반사이익이 됐던 셰일가스는 다시 한번 붐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붐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이제 그 뭡니까?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 뭐예요? 워렌 버핏도 뭐래요? 177조 실탄 장전 버핏 6년 만에 M&A 시동 거는데 뭘 보고 있다? 자, 6년 만에 대규모 투자 재개하는데 5월 공개 버핏 리스트 주목해야 돼. 버핏이 보유지분 크게 늘린 옥시덴탈이 다음 사냥간 전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예요?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디 있습니까? 미국 최대 세일가스 업체 중 하나인 옥시덴탈 페트리움 주식을 사들였다. 누가요? 지난달 버핏이. 그래서 지분 14.6%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뭐예요? 지금쯤 아까 얘기했다시피 셰일가스가 저가에서 줍줍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워렌 버핏은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이 또 추가적인 인수, 합병 이런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세일가스, 저는 분명히 아마 요 바이든 정권의 정부가 되었던, 이 차기 정부가 되었던 이 세일가스는 긍정적으로
조만간 긍정적인 규제 완화 이슈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여기 플러스 뭐가 된다고요? 이 워렌 버핏에 대한 인수합병 이런 뭐 투자 이슈까지 나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뭡니까 천연가스 최대 다시 천연가스 대장주로서는 뭐가 나온다? 셰일가스가 다시 붐을 일으킬 수도 일으킬 거다. 붐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셰일가스 관련된 종목으로는 좀 많아요. 대창솔루션, NK, 세아제강, BHI 뭐 등등등 뭐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실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은 SH에너지학이라는 종목. SH에너지학 같은 경우 보면은 과거에도 유가 급등, 대체에너지 셀가스 생산 구가 급등하면서 이 사실 저는 셀가스 관련이 시장 관련 붐이 불 때마다 최고로 많이 이슈가 했던 건 SH에너지화학이라 생각을 해요. 얘가 대장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SH에너지화학을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얘 같은 경우 뭐 현재 자리 뭐 그냥 여유롭게 이런 뭐 950에서 1100원까지 모아가면서 손절가 한 800원 정도 잡아놓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쭉쭉쭉쭉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SH에너지화학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대창솔루션이라든지 NK라든지 세아제강, BHI 등등등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저가 있는 게 SH에너지화학인 것 같다라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좀 더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런 뭐 SH에너지학 이것도 뭐 당장에 급등한다가 아니라 시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셀가스가 다시 이슈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가면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이제 뭐라 했을까, 늘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린 종목 뭐 하시라.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강태공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나와요. 이렇게 단기 관심 종목 제가 매일 꾸준하게 올려드리니까 이 종목들만 보고 매매하셔도 하루에 3%, 5% 수익 보는 거는 너무나도 쉽다. 20%, 30% 이런 단기 상승 파동이 나올 만한 종목을 여기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매일같이 빠른 매매를 원한다 하신 분들은 이 어플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D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은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